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18일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진술이 헌재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말이죠, 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민노총 간첩들이 움직인 사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공개한 겁니다. 북한에서 얘들한테 무슨 지령을 내렸냐? 윤석열 정부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라. 결국은 통일전선 저술이고, 결국은 이 간첩들이 윤석열 정부를 뭔가 혼란에 빠뜨리고 갈등에 빠뜨려 가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작전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회적 갈등이 조금만 생기면 그거를 모두가 정부 탓으로, 윤석열 탓으로, 심지어 김건희 여사 탓으로 이렇게 몰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그런 간첩들에 의해서 윤석열 죽이기가,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북한이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내린 지령들을 보면은 그간 윤 대통령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탄핵의 불씨를 피우려 했던 그 정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권하자마자 탄핵시키겠다. 바로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이용했죠. 그러니까 최재형의 파우치, 그것도 사실은 윤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인지가 궁금하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최재형이라는 자가 바로 북한을 드나들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장면을 몰카로 취재를 해서 적당한 시점에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하나의 공작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공작이 국내 좌파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서도 비롯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어떤 민노총 간첩들이라든가 좌파 카르텔, 저 세력들의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는 단순한 국내 좌파 세력들뿐만 아니라 저 북한의 지령과도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정말 경악스럽고 정말 공포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는 말이죠, 지난해 11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민노총 조직정의 국장, 그리고 전국 보건의료사업 노동조합 조직실장, 기아자동차 직원이자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에게 유죄 판결한 판결문을 헌재에 제출하고 나서 그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난달 31일엔 민노총 경기 중부지부 사무차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가 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석이라는 자는 벌써 1심이 끝났어요. 그래서 15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공범들이 하나하나 기소가 되고 있는데 지난달 31일에 또 한 놈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그 사건의 내막을 밝혔는데요. 자, 북한이 말이죠, 민노총 소속 간첩 혐의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투쟁, 그리고 친북 여론전을 펼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산망 체계자료를 입수해라. 이야, 청와대라든지 주요 국가기관에 송전산망을 전부 다 입수해가지고 그걸 확보하라는 얘기죠. 유사시에 끌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유사시에 대비한 자료를 수집하라. 그러니까 우리 유류 저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서 유사시에 폭파시키려고 하는 거죠. 박근혜 퇴진 촛불 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을 확보하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저 좌파들이 촛불 투쟁을 통해서 반보수 투쟁을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다음에 여성단체 등을 내세워서 보수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하라.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야, 후쿠시마도 바로 북한에서 지령을 내린 거네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300명 명단도 확보해서 유출하라. 이런 것도 북한에서 지령을 내린 겁니다.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언론단체들과 연대해서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를 그런 활동을 하라. 언론 노조,
민원연 같이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하라.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해서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라. 야, 윤석열 놈에게 윤석열 패거리들 때려잡으라 이거죠.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건들어줘서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워 대중적인 항거운동 기운을 조성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이끌어낸 그런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라. 다시 말해서 촛불 행동으로 촛불 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듯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라. 자, 김계리 변호사는 말이죠.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회적 갈등 대부분이 북한의 간첩 지령에 의한 것임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야, 정말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좌파들의 활동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윤석열 정부를 지금 몰락시키기 위한 그런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북한 우두머리에게 3급 국가기밀을 건넨 문재인. 그런데 문재인은 말이죠. 북한 우두머리에게 3급 국가기밀을 건넸다는 겁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어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검 송금 사건, 이 항소심 판결문,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한 우두머리인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내용을 증거로 이런 사실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고 그런 사실을 거론한 거야. 봐라, 이 판결문들 봐라. 이왕이 봐라, 북한에 돈 보내지 않았냐. 여기 성태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연관돼 있다고 나오지 않느냐. 그 다음에 USB 건넨 거 봐라.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김계리는 말이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를 겨냥해서 어떠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해당 USB에 담긴 정보가 국가 기밀 3급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했다. 그럼 국가 3급 기밀을 문재인은 북한한테 넘겼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김계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문재인을 간첩죄 등으로 고소를 했으나 각하가 됐고 그 이유는 이미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주어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지. 아니 국가 3급 기밀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국가 3급 기밀을 북한으로 보냈으면 간첩이다 라고 고소를 했더니 그 내용을 이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러면서 김계리는 지난해 9월 징역 14년에 선고된 청주 간첩단 관련 사건 판결문, 북한 해킹 조작 김숙희가 10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고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합동 보안 공고문을 발표했다는 기사, 중국인 유학생 3명이 2년간 군사시설을 촬영해왔다는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지금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끊임없이 적화시키려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의 적화 야욕에 의해서 그들과 같이 공모하고 있는 우리 국내의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간첩법도 개정하고 그리고 대공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국정원에 그런 거 못하게 대공 역량을 다 못하게 완전히 경찰로 넘겨버렸고 경찰은 특활비 깎아버렸고 그래서 지금 간첩도 못 잡게 만들고 간첩법 개정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는 말이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증언이 또 거짓이다라는 증거를 또 설명을 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은 말이죠.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를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당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당시 방첩사 요원이 국회에 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지금 방첩사가 국회로 출발한 시각은 12월 4일 오전 12시 40분이라는 겁니다. 도착한 시간은 오전 1시 20분이라는 거야. 그 다음날. 그때는 시간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전혀 틀렸다는 거지. 그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나하나 얘기를 보면은 완전히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인영이가 해결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또 김계리 변호사는 말이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김계리 변호사 말에 따르면 홍장원 전 차장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홍장원은 조태현 국정원장에게 대통령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다는지 아셨나 보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즉 다시 말하면 김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홍장원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지금 국정원장이 해외에 출장을 간지 알고 홍장한테 다만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을 뿐이다. 상황을. 무슨 뭐 거기다가 뭐 싹 잡아들여 웃기는 소리다.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쭉 어제 김계리 변호사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설명의 전 취지는 뭐냐면 북한의 저 지금 간첩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그냥 혼란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탄핵 공작을 해왔다. 근데 이 탄핵 공작은 국내에 있는 저 좌파 세력들과 북한이 같이 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당한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내란으로 몰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런 이런 것이 지금 잘 보도가 안 되고 기성 언론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더 퍼블릭에서만 이것을 좀 다루고 또 다른 몇 가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핵심은 말이죠. 민노총 간첩 사건에 여기에는 북한의 지령이 지금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어떤 탄핵 공작을 위한 내지는 또 하야 공작을 위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에서 얘기했던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걸 숙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것이 기성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한 저 북한과 저 좌파들의 카르텔 그리고 이 카르텔 속에는 말이죠. 언론, 이 좌파 언론, 그다음에 민노총, 이 또 노조뿐만 아니라 좌파 사법 카르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관련돼 있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여기 숙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북한하고 통속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갖다가 완전히 북한의 속국으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겠죠. 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강신업 튜브입니다.